자,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가면서 해야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 이제 108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페이지 108페이지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특례란 말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특례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성이 높으냐 그러면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는 재건축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동의 얻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동의를 얻으려면 자, 아까도 봤던 것처럼 뭐가 문제될 거냐면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상가는 영업적 손실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소위 권리금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또 그러면서 상가를 상가로 안 줬어요. 상가는 일반 분양하고 입주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건데 그러면 상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보면 건축법에 보면 대지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건물 있으면 분할 제한 면적 못 쪼개잖아요. 그래도 쪼갤 수 있는 법을 열어놓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너 나가, 나가라는 소리는 너 빼고서 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 들을까? 안 듣죠? 그럼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 분할 청구, 법원에서 소송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판결을 할 때까지 알바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걸친 경우가 아닌 경우라든가 10분의 1 넘지 않으면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할 수 있게끔 알바끼 하는 걸 방지하게끔. 알겠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죠. 아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의하지 않는 사람 명확하게 답을 해달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30일 내 서면으로서 촉구. 그러면 몇 개월 내? 2개월 내 확답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2개월 내 확답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로 본다? 동의하지 않는 거로 보니까 무슨 청구 대상이 된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절차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올 확률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소위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자 여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문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자 과거에는 주택법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아니죠. 그래서 주택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택도시기금법에 있는 국민주택 채권 있잖아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 등기할 때 채권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차량 등록할 때 채권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몇 종짜리 매입했어요? 몇 종짜리? 잘 몰라요? 1종짜리가 매입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1종의 국민주택 채권은 각종 인허가 등기 등록 때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1종. 그래서 이제 채권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그죠? 1종짜리 매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동네 사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들한테 채권 매입하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서 공법 시간에는요 원래 면제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 감면이면 100% 감면, 50% 감면 이렇게 됐어요. 감면이란 말은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뭐가 된다? 면제.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을 갖다 면제한다 하는 말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달동네 사람들한테 걷다가 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기반시설의 기준을 모두 지키라 하면 죽으라 소리지. 짓지 말라 소리 아닙니까?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겠냐? 용도, 지역을 뭐로 볼 거냐? 달동네는 뭐가 목적이죠? 주거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중에서 정비사업을 하니까 2종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 중에 5가지 방식 중에 혼용 방식 빼놓고는 자 보세요. 환지 방식과 개량 방식 있잖아요. 그럼 2종의 일반 주거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과 관리처분 계획 방식은 3종으로 보는 거예요. 왜? 수용하게 되면 원주민을 배려할 정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키워줘야 돼. 그러면 걷다가 뭐를 할 수 있는 경우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200세대 이상 하겠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할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더 키워줘야죠. 준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를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나머지는 할 거 없어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110페이지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가 상가에 대해서 이주대책 같은 걸 마련해 준다 그러면 용적률을 125% 완화시켜줘요. 용적률 몇 퍼센트? 125% 완화시켜줘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행방불명, 즉 우리가 갔을 때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전국 배포의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이 경과되면 30일이 경과되면 법원에다 공탁하면 되겠고, 걷다가 공탁하면서 자, 그 땅과 그 건물은 조합원의 공유란 걸 갖다 관리처분겠다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봐요. 우리가 얘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원래 행불자 됐잖아요. 그죠? 그럼 전국 배포의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이 경과되면 30이 되면 한다. 이거는 건축법도 주택법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얘를 안 따라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얘를 안 따라가는 데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법에 2군데가 나오는데 그중에 빈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158페이지 서브로트 158페이지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국 배포가 아니라 가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이 경과되면 한다 하는 게 158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제일 밑에 보면 나와있죠. 빈집 정비. 자, 그래서 여기는 1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 60일이 경과되면 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앞에 거는 뭐예요? 전국 배포의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이 경과되면 30일이 경과되면 차이점이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데 봐봐요. 여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나서 분양 신청하는데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며칠이냐? 120일입니다. 120일. 엄청 길어졌죠.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120일 많지가 않아요. 120일 우리가 가장 대표로 배우는 것은 세 군데에서 120일 배웠어요. 120일. 농지법에서 농업인 있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경작하면 되지만 1000제곱미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20일이 아니라 축산업만 120일이잖아요. 일반은 90일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120일이잖아요. 또 120일은 언제 배우냐면 건축법에서. 알겠죠? 건축법에서 가서 재정 신청 때 120일 걸려요. 120일. 자, 그 다음 120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120일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재정 신청 때 120일이 나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 신청이니까 여러분들 서브노트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159페이지 보면 돼요. 159. 159.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60일과 120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120일입니다. 120일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공고하는 거 뭐하라고? 분양시청하라고. 그럼 통제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단 1회 안에서 20일 연장해 줍니다. 이건 신청을 하는 건데 가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유일하게 발신주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졌다면 다시 공고하고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해서 철회한 자 이들한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청을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내 했다면 걔는 안 돼. 무슨 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했다면 걔는 신청할 수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자고요. 추가 신청할 수도 있겠고, 나중에 그럼 봐봐요.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요, 이제 가서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협의하는 거냐? 자, 관리처분객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며칠? 며칠? 90일. 90일 내에 가서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90일 내에 가서 너 돈 주겠다 이거지. 협상하는 거예요. 너 떠나라. 내가 돈 줄게. 그러면 가가지고 이게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종료 날부터 종료 다음 날부터 끝나지 않으면 60일 내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송? 매도 청구도 할 수 있겠고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걸 했어요. 자, 그래서 미리 돈 주겠다고 협상하는데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90일 내 소송 제기한다 이거죠. 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 기간을 만료일을 기점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을 뭐라 하면 분양 계획인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 처분 계획이 있어요.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은 수립해서 누구한테 인가받냐면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은 112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인가받는데 이 인가 시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가서 그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 아니면 현저하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 그러면 시기를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겠고 여기 관리처분계획 내용만 잘 좀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그래서 여기 보면 작성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은 첫째가 자 뭐냐면 원칙은 절충주의를 취합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자, 만약에 시험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언급할 겁니다. 꼭. 자, 그러면 그 내용은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면 113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113페이지. 113페이지 내용 보니까 자, 절충주의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어디랑 비슷하게 배웠냐면 환지계획에서 배웠을 거예요. 환지계획은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근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가 75페이지인가요? 거기서 배웠죠? 자, 그래서 한번 가서 종전의 토지와 위치, 환지, 그렇죠?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걸 배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칼 맞아 주고 재건축하면서 자, 동호수 지정한다면 칼 맞아 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만 하는 거예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래서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 요걸 고려하는 거예요. 절충주의. 그건 절충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부지정이 있겠고, 증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보시면, 공유 지분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부지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안 주겠다는 얘기야. 왜 안 주느냐? 가서 구역 지정 후 분할했다든가, 알겠죠? 아니면 과수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 직권으로 증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크면 줄일 수 있고 작으면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복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크게 질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분권으로. 거기 있잖아요. 지분권으로 준다. 자, 그 다음 이걸 작성하는 것은요, 환지 설계가 있듯 여기도 분양 설계가 있어야 돼. 분양 설계는 뭐를 마치고 나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를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 다음 작성했으면 여기는 이제 공급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공급은 우리는 1대1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이 1토지 1주택을 갖고 있다면 1주택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해. 근데 여기에 예외가 이제 나올 쯤 돼 있습니다. 얘가 우리. 그러면 자, 뭐가 있느냐면 조례가 정한 만큼 준다. 자, 요새 보면요, 우리 지방 중에서
거의 지방 군 단위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가장 가까이 옆에 군위군 땅값으로 가서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고령화 추세. 그러면 그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주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귀농정책 같은 거 아니면 귀촌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땅을 공유한 사람한테 하나 주겠다면 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공유했으면 둘이상 공유했으면 조례가 정한 만큼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정책 배려. 응?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소유만큼 준다. 배웠습니다. 우리 입체한지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소유만큼 주는 것은 자 가장 대표적인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이거 봐봐요. 수도권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봅시다. 과밀 억제 권역이냐,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야,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야. 그럼 재건축이면 얼마큼 갖는다? 소유만큼 갖는 거죠. 그렇죠? 소유만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과밀 억제권역인데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야. 그리고 재건축이야. 그러면 얼마까지? 3주택. 3주택. 과밀 억제권역이고 투기 과열 지구고 재건축이야. 그러면 1주택을 갖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요게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몇 주택까지 해야 돼? 하나야, 하나. 재개발은 무조건 다. 알겠죠? 문제가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재건축만 문제되는 거예요. 응? 뭐가 문제된다? 재건축만. 이제 아셨어요? 이렇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만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관사 숙소로 쓰겠다? 소유만큼. 알겠죠? 깡패 사촌? 소유만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 있잖아요. 균형 발전을 해서. 그럼 그 사람한테 가진 만큼 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2주택을 줍니다. 종전 가격과 면적 범위에서 주는데, 하나는 반드시 소형이어야 돼, 60. 그럼 소형은 전매하기가 쉽잖아요. 상속 빼놓고 3년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을 받는 건 하나뿐이 없죠. 자, 여기 있는 거. 자, 과밀 억제권역이고, 무슨 지구 아니어야 돼? 투기 과열 지구 아닌 재건축이면 몇 주택 받는다? 3주택. 저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 그 이렇게 작성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인가.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인가를 갖다 받을 때 미리 사본을 공람시켜요. 사본을 며칠? 30일. 그러면 인가 여부를 30일에 알려주는 거예요. 단 타당성 검증이 나타났다면 60일에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와 비슷한 말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환지 계획은 인가 받죠? 다 받아요? 아니잖아요. 비행정책만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책이든 비행정책 환지 계획은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공람시켜야 되겠죠? 그럼 공람은 며칠? 14일. 그 공람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의사 제출해서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며칠? 60일. 60일. 자, 반영 여부는 60일에 알려준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도 했던 것처럼 75페이지 정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페이지, 5페이지에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76페이지요? 6페이지. 자, 그래서 14일 이상 하는 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반영 여부를 며칠 내야 준다? 60일 내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본을 며칠? 30일. 그 다음에 인가 여부를 여기는 알려준 거예요, 여기는. 아까는 반영 여부고.
여기는 인가 여부를 며칠? 30일. 단 LH공사 같은 경우에서 타당성 검증을 가져온다는 며칠? 60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 효과가 있네 이거요. 뭐라 한다? 사용수익을 금지시켜요. 그러고 철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누가 문제되는 거죠? 용익권자 보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기 사용수익을 금지시키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사업주체 동의 얻었으면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엄동사랑 같은 재해가 있으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시험지에 출제되는 거였고, 그 다음 보상이 안 끝났으면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중에 요걸 공부해 봅시다. 자, 무슨 권자 보호? 용익권자 보호 공부해 보자고요. 자, 용익권자 보호 오늘 배웠습니까? 또 한 번 배운 적이 있습니까? 또 한 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이 용익권자 보호를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럼 두 가지 비교해 줄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지금 여기 도시정비법에서는 자, 여기는 뭐라느냐, 금전 반환 청구라 하는 거예요. 금전 반환 청구. 그 다음 도시 개발법에서는 자, 임대료 증감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료 증감 청구.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보세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가서 사용 수익을 정지시켜요. 뭐 하려고? 철거하려고. 그렇죠? 철거하려고 정지시킬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봅시다. 예시를 하면 요게 갑의 거고 여기 의리가 있어요. 여기에 전세를 들어갔어. 전세는 가장 중요한 게 전세금, 보증금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기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가져왔어. 그러면 얘는 지금 사용 수익을 못하면 누가 문제되죠? 전세권자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전세권 설정자보다도. 그러면 가서 얘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권자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주임법, 상임법 여기에 보면 최단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최단기 규정. 자, 민법상 1년, 주임법상 2년, 상임법상 1년. 그럼 얘는 6개월인데, 자, 이거 주택이야. 주임법적인 받아. 1년 6개월 동안 나 안 줘도 돼. 그러고 버틸 거 아니야. 그러면 금전반환 청구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요, 요 최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 해서 금전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금전반환 청구를 요구했는데 이걸 요구해봤자 갑이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면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가서 전세권 설정권자인 갑한테 가서 뭘 해야 되겠죠? 구상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상권 행사하는데 구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얘는 사후에 받을 건물이 있잖아. 사후의 현물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압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누굴 보호해주는 거예요? 용익권자를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험도 이거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최단기 규정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아셔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봐봐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어느 때 배웠느냐? 자, 도시개발법에 어느 때 배웠느냐? 자, 봐봐요. 환지, 예정, 지정이라든가 환지 처분했으면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분명히 배웠어요. 자, 얼마나 요구한다? 60일 내. 그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요게 갑의 거고 여기에 을이 임대차 들어갔어. 응? 근데 이게 자,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자, 여기를 갖다가 갑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있는 여기 임차인한테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당연히 면적이 줄어들었고 효용가치가 올랐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상극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를 60일 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60일 내 경과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권리 포기 계약 뭐라 하죠? 해지를 하잖아. 그럼 권리 포기 계약 해지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손실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겠어요? 사업 시행자한테 역시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반대로 이득 얻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한테 구상을 응하겠죠. 그럼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얘는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강제 징수. 민간이면 위탁 강제 징수.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전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임대료 청구. 그래서 시험 잘 때 가장 짧게 나올 때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내용이 아닌 걸 고르시오. 아니면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할 때 지정개발자 또 금전반환 청구권 하면 상관없잖아. 도시개발법하고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또 안 가르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없다고 꼭 특정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꼭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죽답답하면 찍어달라 소리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찍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금전반환 청구권 있다. 그러면 금전반환 청구권 어디만 있는 거예요? 정비법에만 있는 거예요. 지정개발자 어디만 있는 거예요? 정비법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거기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소유만큼 준다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지분 쪼개기 할까 안 할까? 하죠. 비경제적 건축행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가지고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분 쪼개기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 했어요? 입체한제 때 같이 했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가 받고 나서 공사 끝나면 자 요거 배워야 되겠죠. 이제 요거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공사가 완료되면 누구한테 받는 거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 받아야 돼. 근데 거기는 안 써놨지만 인가 받지 않고 자체 검사 받는 애가 있어요. 자, 얘는 자체 검사 받습니다. LH공사. 갖다 좀 써주세요. LH공사는 자체 검사를 받아요. 자체 검사. 그러면 준공인가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115페이지 제일 밑에다 좀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시행자인 경우는 가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준공인가 받아야 그때 가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전에도 허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허가 사용은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자 봐요. 인가 받고 이제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뭐를 해줘야 되겠죠? 고시를 해. 이제 공사 완료 고시. 그 이렇게 해서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 자 이제 봅시다. 이쪽 가봅시다. 요게 작년도 시험제죠. 공사 완료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대지 확정 측량을 하는 거죠.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지 확정 측량을 한 다음에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럼 토지 분할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냐?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해줘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그 내용을 고시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거랑 구별할 것이 있었죠. 자, 우리는 이거랑 구별할 것이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처분 때 거랑 구별하면 되겠죠. 그렇죠? 환지 처분은 어떻게 했죠? 환지 처분은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의견 제출하고 준공 검사 받고 그 다음에 60일 내 환지 처분했잖아요.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하는 거.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에 쓴 거고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한 거. 근데 여기는 지금 공사 완료 고시,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분양시 통지,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보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럼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됐으면 이제 권리 관계가 당연히 이전되고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걷다가 도시개발법에 있는 채시 보완을 그대로 준용할 거 아니야.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관리처분의 정한 자가. 알겠죠? 다 어느 날 가져갈 거냐. 얘는 얘 이전 고시 꼭 앞에다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된다. 그러면 이제 걷다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나중에 가서 시장군수한테 보고하고, 자, 등기합니다. 자, 등기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체 없이, 예외 없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랑 틀리죠? 도시개발법과 틀리잖아요. 도시개발법 30일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14일 내 등기 신청 촉탁. 그 사이에 타등기를 하지 말라. 근데 할 수가 있죠. 환지처분 이전에 등기원이 발생한 채비지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지체 없이, 예외 없이. 비교해놨죠? 지체 없이, 예외 없이.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청산금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무슨 금? 청산금. 청산금은 각각 다 나왔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나오고 여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청산금이란 건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처리해 주는 걸 청산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청산금인데,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를 잡아요? 관리처분객 인가 받잖아요. 그럼 나는 분양 신청했잖아요. 그럼 나는 몇 평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요? 중도금이라는 명목을 쓰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산정할 때는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를 참작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위탁 강제 징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또 민간의 경우는 위탁 강제 징수하면 몇 프로 떼어준다? 4% 떼어준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소멸시효가 있죠. 얼마? 그냥 5년 하면 안 돼요. 여기는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그 우리가 도시개발법에 배웠던 청산금은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그랬죠.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음날 권리관계가 있을 때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날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날이란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83페이지랑 제가 비교하라고 한 적이 있다, 없다? 83페이지랑 생각이 안 나요? 청산금에 대해서 같이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3페이지 청산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다음날이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좀 인식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에는 뭐가 있냐면, 물상대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물상대위는 누굴 보호하는 거는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응? 저당권자 보호. 물상대위. 그래서 우리가 물상대위, 대위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3자권 해주는 걸 대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10억짜리야. 근데 얘가 5억짜리를 갖다가 분양 신청했어. 그럼 여기 보면 청산금이 분명히 5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걸 갖다가 이 건물 가지고 H은행에다가 8억에 가서 담보대출 받았어. 그럼 담보대출 받았으면 이 담보대출 8억하고 청산금 5억 받고서 나는 이 건물을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남는 장사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은행은 결국 뭐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청산금을 받고 야반도주 못하게 청산금에다 압류하는 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상대위. 청산금을 압류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만약에 나온다면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하고 아니면 같이 할 수 없는 사유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원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요 등록도 있고 비등록도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건 비등록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고는 한국토지주택 뭐가 있어 정비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1년 기간 내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데 그 중에 반드시 취소하는 거 4가지가 있어요. 거짓 기타 부정한 번호로 등록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든가 아니면 최근 그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받아서 영업정지 기간 12개월을 초과했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알겠죠? 이 4가지 경우는 반드시 뭐 한다? 취소.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려면 업무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업무 제한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봐줘야 되겠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동일한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 못하도록 하는 거 편하게 외우자고 그래서 시설 철회하는 같이 못한다 그러면 돼요. 시공, 설계, 철거, 회계, 안전진단 이걸 같이 할 수 없다. 아마 새로운 문제의 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반드시 그래서 시설 철회하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은 국토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국토장관이 하는 거 2가지가 있었죠. 자, 뭐가 국토장관이 했죠? 여태까지?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 그 정비기본방침 안에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이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2가지는 누가 한다? 국토장관. 그 다음에 시도사가 하는 것은 등록하는 것 있죠? 그리고 다들 보면 누가 하죠? 시장군수 등. 그 다음에 앞에서 입안권자 또 수리권자 지정권자 여기는 이렇게만 된다. 그런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무슨 법은 다 맞췄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는 다 맞춘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나가면 됩니다. 자, 질문사항. 여보세요? 자, 그래서 꼭 좀, 여기 보면
자, 여기는 꼭 체계를 좀 잡아주세요. 알겠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체계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해놓고 해야지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강의하면 나중에 안 나오면 저 도망가야 돼요. 저는 그 짓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좋은 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 나오면 서로 얼굴 붉혀져요. 그러니까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 가서는 이제 문제풀이 가서는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해줘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알겠죠? 자, 해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